고독의 예술. 혼자 있는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이 진정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한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나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곧 외로움이 될까봐, 관계가 느슨해지는 순간 사회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약속을 하고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고 원하지 않는 연결을 억지로 유지하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유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특히 초연결 사회인 2025년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오해합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밀어낸 끝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립과 내면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고독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것을요.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동굴이 아니라 창의력과 지혜가 다시 피어오르는 내면의 작업실로 말이죠. 그리고 그 작업실의 문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 안쪽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독의 예술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의도적인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두 가지 일을 원한다. 고독과 자유를. 그가 말한 고독은 세상과 등을 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디지털 소음, 끊임없이 우리를 호출하는 외부의 요구들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정신적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놓쳐버렸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욕망까지. 고요함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칼 구스타프 융도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다. 그 말처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나를 응시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외부의 영향이 최소화되면 우리는 놀라운 명확성을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흐릿했던 선택이 선명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방향을 찾기 시작하죠. 의도적인 단절은 세상을 끊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나에게 더 진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고독이 창의력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요. 비렐름 폰 훔볼트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정신은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자유롭다. 그 말처럼 고독은 답답한 감옥이 아니라 정신이 가장 넓게 숨을 쉬는 창작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은 끊어져가는 청력을 바라보며 더 깊은 고독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고독의 시기, 그는 오히려 영웅 교향곡과 운명, 그리고 9번 교향곡이라는 기적 같은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죠. 세상의 소리를 잃은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더 위대한 소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 역시 조용한 방 한쪽 구석, 누구의 방에도 없는 공간에서 그녀만의 통찰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 고요함이 있었기에 오만과 편견 같은 섬세한 세계가 태어났죠. 철학자 칸트도 고독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규칙적인 산책과 단절된 사색의 시간을 지키며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인류 사상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정적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그 방대한 사유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고 후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만의 색과 선,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독이 있었기에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영혼의 그림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성찰은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꿰뚫는 단순한 해법이 되고 때로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립이라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작품과 사상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고독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은 창의력을 넘어 회복력이라는 더 깊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에게 고독은 약한 자의 퇴각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진짜로 마주할 수 있는 강자의 공간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를 외부의 시선에서 해방시키고 오직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앞에 정직하게 서 있게 합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자립심은 자라나고 정서적 독립성은 단단해집니다. 의도적인 고독은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어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 내 안의 힘으로 다시 균형을 잡게 만드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면에 거처를 세워라. 그곳에 머무르면 마음은 언제나 안전하다. 이 문장은 고독이 우리에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음과 평가로 흔들리는 바깥 세계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나를 지탱하는 내면의 집 말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바로 내면의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의 박수에서 오지 않으며 나 자신의 조용한 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조용한 확신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방법, 바로 고독을 습관으로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독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와 작가들조차 하루의 작은 틈들을 활용해 고독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그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사유를 키우는 은밀한 실험실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사색은 걸을 때 가장 깊어진다. 여러분도 하루 10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짧은 산책이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헬렌 켈러는 아침마다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흐르는 바람 소리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침묵의 명상이었죠. 우리도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3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작은 고요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만 글을 썼습니다. 사람도 소리도 없는 그 시간만이 그의 생각을 가장 솔직하게 꺼내주었죠. 여러분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아침의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창작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글 한 줄, 생각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고독을 삶에 녹이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고독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나에게 맞는 고독의 형태를 실험해보세요. 조용한 방, 카페 창가, 산책, 음악. 고독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고독을 웰빙 전략으로 바라보세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독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삶은 조용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의식적인 고독을 꾸준히 실천하면 감정의 소음은 잦아들고 너무 많은 생각들은 정리되며 진짜 필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 희미해졌던, 하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가장 솔직한 나의 목소리요. 고독은 우리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흩어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흔들리던 숨이 깊어지며 흐릿했던 삶의 방향이 서서히 또렷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바깥 세상의 속도에만 맞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나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고 나만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단단하게 서게 하는 힘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부축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요.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진짜 삶으로 이끄는 가장 고요한 초대입니다. 오늘도 잠시 멈추어 당신만의 고독을 걸어보세요.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더 온전한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고독이 더 단단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